자, 반갑습니다. 굿 애프터 눈인가요? 9점이야? 9점이야? 뭐야? 하여튼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니까 기분이 상쾌하죠? 무슨 토스터 먹겠다니.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책은 뭐야? 책이 수투라는 책이죠. 근데 이 수투라는 책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맨 앞에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미분.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 단순한 극한과 연속성. 뭐 이렇게. 근데 그 개념들이 바닥에 깔리면서 미분이 정의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나름의 이제 첫 시간이 되는 겁니다. 첫 시간. 마치 우리가 언젠가 본 거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 미분을 공부할 때 미리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울기라는 녀석이야. 기울기. 자, 엄빈아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네. 오, 들어본 적 있어? 이야. 기억은 나니? 기울기가 뭔지 알아? 네. 뭔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 굿. 굉장하네요. 자, 이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네 이제 이거 기울기라는 말은 사실 처음 보는 게 아니지, 그지? 고등수학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어? 어디에서 봤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봤단 말이지, 그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특히 1차 함수라고 mx 플러스 n이라고 쓰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말이지. 어미나 이 m의 이름이 누구야, 바로? 기울기. 복습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자, 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만약에 요 주어진 1차 함수가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x2, y2라는 두 점을 지난다. 그럼 기울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쓰는 거야? x1, x2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야 이거? 분자 조심해야 되죠. 방향 y1, y2 또는 이게 뭐 위치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죠. 이걸 우리가 기울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좀 정의하면요.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는 기울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되고 있다, 그지요? 근데 선생님 써놓고 나니까 자, 얘가 뭐야? 얘가 분수죠. 분수다라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뜬금없이 훅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뭐? 여러분이 이제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은 뭘 공부했다? 유리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했다. 근데 그 유리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표현, 유리, 즉 유리수, 분수, 그죠? 여기 좀 잠깐 정리하면 유리식이라는 단어를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고등수학 과정에서. 그럼 또 훅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경우가 훅 들어오는 게 있나 본데. 자, 유리식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뭐 있어? 분수로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뭐로 해석하겠다? 비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비율로 해석하겠다. 비율로 해석하겠다.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는 분수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앞으로? 원빈이가 떡 2개 먹을 때 기준으로 선생님 떡 몇 개를 먹는다는 얘기야? 1개를 먹는다는 이런 비율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되고 있니? 비율. 분모가 기준이고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을 분자에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아직 조금 감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입시를 치를 거 아니니? 그럼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겠죠. 그럼 거기 뭐가 넣어? 뭐가 떠? 경쟁률이라는 게 떠. 경쟁률. 예, 그냥 말할 때는 1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경쟁률이 16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건 분모에 뭐가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돼서 안 보이는 거야. 그 무슨 얘기야? 정원 1명, 합격생 1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자가 몇 명이다? 이런 비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수는.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 이만 말 나왔으니까 두 번째 또 훅 들어오는 거 있어? 뭐 있어? 그렇죠? 철저하게 이 분수가 가지고 있는 이 분수의 성질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습관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말하는 분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뭐야?
기본적인 분수에 아주 초등 때부터 배우던 거고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분수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너네 수학 누구한테 배웠니? 자, 분수를 표현할 때 좀 습관이 필요하다. 어떤 습관? 분모 분자의 차수를 항상 분모보다 분자가 한 차수 낮게 표현하는 걸 습관을 들이자. 근데 분자가 차수가 분모 이상인 차수를 가지면 대가리를 쪼개는 거죠. 대분수로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분모가 너무 커, 분자보다는 훨씬 커. 그럼 이번에는 분자를 건드리지 말고 누굴 건드린다? 분모를 건드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냐면 부분분수, 이항분리다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죠. 자, a, b분의 1이라는 분수를 우리가 표현이 거시기에서 이항분리할 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쪼개고 생각해. 이렇게.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이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같은 뜻 아니야? 근데 이게 항상 같으리라는 보장이 뭐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조작을 한다. 어떤 조작을 하느냐? 얘를 통분해봐. 분모는 a, b가 되겠지. 보이지 않지만 분자는 뭐야? b 곱한 거고 a 곱한 거니까 b-a가 안 보이지만 있지. 근데 여기는 b-a가 없으니까 b-a 분의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이항분리한다라는 거죠. 부분분수를 쪼갠다. 자, 네 번째 가, 비, 의, 리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뭐라고 이게? 비를 더하는 정리다. 무슨 뜻이야? 비율이 똑같으면 똑같은 녀석들끼리 더해도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죠. A분의 B하고 C분의 D라고 하는 것의 비율이 같아. 그러면 같은 놈들끼리 이렇게 더하게 해도 여전히 그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비의 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변화율, 변화하는 비율이 얼마냐? 변화율이라고 기울기를 해석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직방에서.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모 1이 생겼다 해서 x가 1 증가할 때 기준으로 y는 2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의 일단 기본적인 정의. 자, 기울기가 뭐라고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된 변화율이다. 변화하는 비율을 보겠다. 누굴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비율을 보는 변화율.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점이 나오면 뭐 이렇게 위치 바꿔 써도 되죠? x-x1 y2 -y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죠. 이걸 우리가 기울기 이렇게 얘기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다? 중간. 평균이라는 거는 중간의 의미를 갖는 거야. 중간. 맞죠? 중간의 의미. 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2공기 먹었어. 근데 점심은 밥을 4공기 먹었어. 중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갓쌤이잖아, 그죠? 자, 어쨌든 2그릇 4그릇 먹었어. 아침 저녁으로. 평균 몇 그릇 먹은 거야? 3그릇. 중간의 의미를 갖는다. 이해되죠? 자, 요 변화율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 위에서 가져오면 된다. 자, 무슨 뜻이냐? y는 fx라고 하는 임의의 주어진 함수가 있을 텐데 그 주어진 함수의 x좌표가 a인 점에서 b인 점까지 얘가 변화하면 평균 변화율이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요런 컨셉으로 들어가면요. a, fa라는 점과 결국은 b, fb라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어떤 느낌이다? 기울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그래서 이놈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쉽게 해석한다? 두 점을 이은 직선
접선의 기울기. 그 녀석을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되게 생소하죠? 근데 앞으로 미분을 공부하면요 아주 보편적인 그래프가 될 것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x좌표를 요점하고 요점 두 개를 딱 찍었다고 가정해봐. 적당히. 됐어? 그럼 추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요점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 근데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거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또는 이거 위치 바꿔서 상관없겠죠, 그죠? b-a분의 fb-fa라고 써서 상관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은 직선에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1월에 1,000만 원을 벌었어. 1,000만 원. 됐어? 자, 근데 선생님이 2월은 선생님이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오케이? 근데 3월에는 내가 1,500만 원을 벌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나는 평균 얼마 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단순한 평균이라면 그냥 다들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평균 변화율을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점과 뭔가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답을 쓰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넘어갈 땐 내가 수입이 감소했잖아. 근데 2월에서 3월 넘어갈 땐 다시 수입이 어떻게 됐잖아? 증가했잖아. 그럼 평균적으로는 어때?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러줘.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요 얘기를 엎어서 세 번째 얘기 갑니다. 세 번째 얘기. 1번, 저거 2번.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한 요 정도 됐을게요. 3번. 자, 이제부터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말이 이제 생깁니다. 순간 변화율. 일단 따라 읽어봐. 순간 변화율. 개기지 말고 따라 읽어봐. 자, 순간 변화율. 자, 얘를 앞으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미분계수라고도 부를 거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미상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기도 할 건데 일단 여기 밑에 있는 얘기는 빼고 위에 거부터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순간 변화율.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y equal fx라고 하는 함수가 그냥 있었다고 가정해봐. 됐나요? 근데 선생님이 요점하고 요점 두 점을 탁 찍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연결하는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편의상 요놈의 x좌표를 a, 요놈의 x좌표를 b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b-a분의 fb-fa라고 쓰는 거. 이거는 뭐야?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 리미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야? 극한이죠. B라고 하는 녀석을 A로 보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 변화율은 원래 2점이었죠. 너는 이 2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를 못 풀 수 있습니다. 자, 요 2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 변화율.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2점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 2점을 극한을 이용해서 점점점 가깝게 만드는 거야. B를 A로 가깝게 보낸다라는 말은 결국 이 점을 곡선을 따라서 이동시키면서 요 점 쪽에 아주 가깝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이 요로 이동하면 요거의 기울기가 얘겠지요. 근데 이 점이 요로 이동하면 요거의 기울기가 얘겠지. 만약에 일로 이동하면 요거의 기울기가 얘겠지요. 그런 식으로 이 점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자, 편의상 선생님이 이 곡선을 좀 다르게 그릴게요. 밑에 좀 없어야 되니까 한 요 정도의 느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온다는 거야 지금 이 점이 이렇게. 그러면 이 극한의 개념을 써서 이 두 점이었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두 점을 가깝게 보내다가 마치 뭐처럼 보일 거야? 마치 한 점처럼 보이는 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너는 생각해봐. 이 빨갱이들을 계속 연결해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곡선 위에서 요 가까워지는 점 A지, 그지? 그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얘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더 중요한 거, 얘를 앞으로 F에다가 점을 탁 찍어. 이걸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순간 변화율. 우리가 정의를 공부할 때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이후에는 미분계수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근데 걔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호로 프라임 점을 하나 딱 찍어. 딱 찍고 괄호를 살짝 열어서 여기다 A라고 쓰는데요. 여기 A가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원래 평균 변화율은 2점이었잖아. 근데 극한을 이용해서 그 2점이 아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마치 그 두 개 점이 아주 가까워져서 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한 점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가까워지는 한 점이 있을 거라고. 가까워지는 한 점이 있겠지, 그죠? 그 가까워지는 점, 그 점의 X좌표 있지? 그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싹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F'의 점을 딱 찍고 거기다 A를 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잘 봐. 그림을 좀 정확하게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줄게요. 부분적으로 적당히 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편의상 fx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고 요거를 a, fa라고 가정할게요. 됐나요? b, fb도 있어야 되잖아. 평균 변화율부터 출발해서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점을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찍어봐,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변화율. 근데 내가 이 점을 여기다 가깝게 보내는 거야,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리미트. 편의상 얘는 그냥 x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아까는 b라고 썼지만 우리 극한에서는 b라는 거보다 x를 더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갈 때 x-a분의 뭐라고도 표현되는 거야? fx-fa. 자,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리미트를 빼고 얘가 평균 변화의 의미를 먼저 갖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극한이 들어가는 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금 더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면 a, fa 보여야 되고 x, fx 보여야 되지요. 그 얘기는 좀 어떤 부분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분모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쪽에 있는 애에서 이쪽에 있는 애를 뺀 거를 분모에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a로 가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야. 뭐야? x가 a로 가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야? 기본적인 극한의 원리, 우극한. 또 하나는 좌극한. 선생님이 이 x를 a보다 큰 쪽에서 a로 보내고 있죠? 주어진 곡선 위에서, 그죠? 그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미분계수라고 불러.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부터 이 점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리미트 이렇게 해서 x를 a로 작은 쪽에서 보낸다. 여전히 동일한 수식이 되겠죠? b 대신에 선생님이 x로 좀 일반화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적당히 점을 한 여기 찍어서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평균 변화율. 근데 이제 극한을 써서 점점 가깝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서로 같을 때 걔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F 프라임 A라고 표현하는 거야. A는 뭐다? 두 점이 있었잖아 원래는. 가까워지는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가까워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다시 이 A가 뭐라고요? 가까워지는 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것의 X좌표를 요 괄호 안으로 쑥 가지고 오는 거고 점을 탁 찍는 거야. 그럴 때 요 뿔말을 생략하고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요 놈은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극한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얀 직선이 이 점이 점점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지금. 반대쪽에서 만들어지면 빨간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곡선 위에서 이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을 딱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하얀 직선도 요 노랭이에 가까워지고 요 빨간 직선도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요 노랭이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형국에서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정의된다. 그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다른 용어 미분계수 똑같은 말이고요. 기하학적 의미, 특히 주어진 곡선 위에서 X좌표가 A인 점에서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말이다. 자, 따라해볼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특히 앞으로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고 그거를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먼저 썼지만 앞으로는 미분계수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고. 자,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원래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의미는 이 점을 고정시킨 채, 그죠? 또 다른 한 점을 이 점 근방에서 적당히 찍어 오면서 직선들 그거 보는 거죠. 그 직선들의 기울기를 얘라고 말하는 건데 결국은 좌우에서 그런 직선들의 기울기를 그려보다 보면 결국 이 노란 직선이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라는 느낌으로 갖는 거죠. 빨갱이와 흰둥이 모두. 그래서 결국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fx는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여야 돼. 연속일 때.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끊어져 있잖아.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이 미분이라는 말, 미분계수라는 말을 아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함수가 어떤 함수여야 되는 거야? 연속인 함수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수식의 값을 이제부터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다. 또는 기하학적 의미로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면서 미분한다라는 표현이 이부터 나오는 거야. 미분한다. 또는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은 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극한의 원리상 좌우에서 서로 다르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다시 공부할 거고. 그래서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인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미분계수가 다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분의 시작이야. 자, 선생님 볼게요. 미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에서부터 출발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뭐다? 곡선 위에 이미 두 점을 찍어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다. 평균 변화율. 근데 이제 그 두 점이었잖아 원래는. 근데 이제 그 두 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극한의 개념을 써서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두 점에서 출발했는데 그 출발한 두 점이 결국은 나중에 마치 한 점인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를 거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사실은 요거 밑에다 써야 되는데요. 요 밑에다 써야 되는데요. 공간이 없으니까 저쪽에다 정리할 텐데 여러분 정리하세요 지금. 그래서 자 F'A는 지금부터 우리가 뭐라고 읽는 거다?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정의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거. 정의 모두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그죠? 자, 두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하는데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기도 해. 다른 표현이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잘 봐. 위에 건 이해한다, 그죠? 순간 변화율은 그 이전에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해야 된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를 두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두 점을. 그럼 얘는 어떤 마인드냐? 사실 얘를 가리고 보면 훨씬 잘 보여. 이게 y좌표잖아, 함수값. 그럼 요놈 스키의 x좌표가 뭐야? a 플러스 h였겠지. 아, 여기 써있잖아. 이놈의 x좌표. 그럼 요놈의 x좌표는 뭐였겠어? 빼봐. 얼마 남아? h. x의 변화를 딱 들어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두 점은 a, f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그죠? 그 두 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 a, fa라는 점과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라는 이 두 점 인직선의 기울기가 원래는 이렇게 써져 있던 거야, 원래는. 근데 h를 0으로 보내면 이 두 점이 어떻게 되겠어? 가까워지겠죠? 이 점으로 가까워지겠죠?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야, 정의 요거. 이거를 머릿속에 넣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자, 경아 선생님 혹시 말한 거 중에 이상한 거 질문. 준 질문, 은민 질문. 자, 메모 시작.